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신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2018년 4월쯤 인증 여부가 확정됩니다. 순천 외교성을 배경으로 민초들의 삶을 다룬 대하 역사 소설이 처음으로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써 기른 농산물을 도난당한 농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창사 특집 토론 2부 준비된 미래 신산업을 열다 편이 어제 아침 방송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있는 광주 전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선산업과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줄줄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요즘 새로운 산업 구조와 성장 동력에 대한 요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상상력이 가장 큰 자원이 되고 산업 간의 연결과 융합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정의됩니다. 모든 산업이 이제 상상력, 우리가 말하는 이미지네이션을 섞어서 저 끝에서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다. 냉방기를 제조해서 그 상품을 파는 게 종래의 2차 산업의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냉방기보다는 냉방 서비스를 파는 거거든요. 여기에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이 새로운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물적 중심,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로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다. 그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문명을 정말 좀 조합을 해서 바뀌는 이 지구 환경,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 같은 정의 위에서 빛가람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와 광주의 자동차밸리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선순환 구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전지를 통해서 저장하고 유통시키고 전기차를 통해서 이걸 소비를 시킨다고. 특히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신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가야 할 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도 앞으로 1경 4천조까지 이게 확대된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시장 규모죠. 이것을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도록. 오는 16일 방송되는 세 번째 토론에서는 함께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를 주제로 고용 절벽 시대를 극복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질공원위원회가 추상전리대의 지질학적 가치와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해 무등산권을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2018년 4월쯤 인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서 화물연대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오늘 새벽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광주와 전남지부 소속 조합원은 화물차 지주 등 2,600여 명으로 이들이 운송 거부에 동참할 경우 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금호타이어 등 지역 주요 기업의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 가을 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매우 차가운데요. 현재 광주 기온 보시면 10.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다는 낮에 바람이 약해지고 햇살이 가득해서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 10도 정도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km로 탁 트여 있겠고요. 공기 질도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이하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19도, 나주와 화순 20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의료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정운만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보건진료소를 찾아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혈압과 혈당 등을 체크하고 처방을 받아서 필요한 약도 조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의사가 따로 없다 보니 몸에 큰 이상이 생겼을 땐 병원에 가야 하지만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내버스가 자주 안 다녀. 자주 안 다니고 눈 비 온 날은 영 불편해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건진료소에서 전문의와 상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디지털 영상 장비를 활용해 의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를 살필 수 있는 원격 의료 시스템입니다. 약을 혈압약 같은 경우에 이제 날마다 드셔야 되고 이제 꾸준히 드셔야 되는데 요새 좀 바쁘시거나 그래서 약을 좀 빼먹거나 까먹고 못 드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의 증상을 파악해 원격 의뢰하면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가 환자와 상담하고 의사소견서를 참고해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장성군이 원격 의료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이번 달부터 원격 진료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깊은 산골이든 아니면 섬이든 이런 데 사시든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충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듬직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사무실과 차량만 있고 상주하는 소방 공무원이 없는 이른바 무인 지역대가 전남에 6곳이 있고 한 명만 근무하는 1인 지역대는 전남에 3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한평 해보와 목포, 장산 등 6곳의 지역대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주 동강과 보성, 조성 등 전남 31개 지역대는 상주하는 소방공무원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 의원은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가 소방 사각지대에 위협받는 국민이 없도록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방산업의 발암물질 배출 역량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광주시와 세방산업 TF검증위원회는 광산구 하남산단에 있는 세방산업에서 공정별로 1군 발암물질 트리클로르에틸렌 누출량을 실측한 데 이어 관련 자료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고정식 측정기로 근로자들이 발암물질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확인하고 광주 지역 15개 지점에 설치된 측정망을 통해 대기 중 발암물질 농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광주 양림동 골목에 자리한 한의원 미술관을 아십니까? 이 중견 미술인 한의원 작가가 1년 전에 문을 열어서 양림동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개관 첫 돌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한의원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의원 미술관이 양림동에 자리를 튼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예, 벌써 1년이 됐는데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한 3만 명 정도가 다녀간 그런 장소가 됐는데 네. 그 골목길 걷다가 만난 그 마을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조용하면서 그 마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전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특히 가족들이 많이 와서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그림을 설명하고 음악을 듣고 하는 그리고 전국에서도 많이 지금은 소문이 나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네. 개관 1주년을 맞아서 기념 전시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주제가 골목길에서 만난 양림 정신이에요. 이곳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양림동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양림동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림 그린 화가로서 상상을 하면서 그려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1950년대 내가 다녔던 그 양림동 교회의 모습이라든가 뭐 김현승 시인이라든가 문승태 조소의 황석영 선생님이 살았던 그 마을 전경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얼마 전에 이렇게 없어지려고 했던 그 선교사 사택이 있거든요. 네. 그런 현장의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들은 지금보다는 몇십 년 후에 양림동이 있을 때
하나 역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이번에 그려왔습니다. 네. 네. 그림 속에 있는 저런 그 가옥이라든가 또 건물들이 좀 그때도 오래가 지나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아마 양림동이 존재하는 한 양림동 그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길들은 몇십 년 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14일에 또 굿모닝 양림 네. 축제가 있는데요. 예,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예, 지금 올해가 지금 6회째거든요. 네. 12년도에 만들어서 처음에는 아주 적게 시작했어요. 그 숲속에서 그러니까 좀 다른 축제보다는 깊게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를 갖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음식 같은 건 좀 많이 없고 시라든가 깊은 음악, 그다음에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전시도 많고요. 또 양림동 출신의 많은 예술가들의 그 아카이브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조정래 그 선생님을 초대해서 그분의 작품 세계도 들어보고 화가 배동신 선생 특별전도 있고요. 그 양림동에 살다 돌아가신 그 이강하 선생 아카이브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문학적인 축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네, 굿모닝 양림에서는 주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장소는 사직공원에서 있거든요. 옛날 네. 우리 어렸을 때 그 풀장 그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전시라든가 뭐 강좌 같은 것은 양림동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제 때는 이렇게 귀빈들이 오셔서 네. 전부 다 신앙송을 대신하고 있고요. 또 될 수 있으면 노래도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노래들. 그다음에 이번에 양림동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독립영화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영화 시사회도 하고 그 배우들이 나와서 신앙송도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렇게 인문학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보여줄 겁니다. 네, 양림동이 이제 광주 근대 문화 역사의 어떤 이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걸 더 지켜 나가시고 또 많이 또 같이 누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양림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그렇게 있었던 그런 사랑과 봉사 이런 정신이고 또 수많은 예술가들이 거기서 모여서 작업을 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랑과 예술의 정신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상업적이지 않고 양림동에 오면 깊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런 깊은 인간의 정신을 느끼는 그런 마을로 갈 수 있게끔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14일에 굿모닝 양림이 있다고 하는데 한의원 미술관도 좀 들리시고 네. 이것저것에서 근대 문화 역사의 그런 향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농산물 절도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애써 키운 농산물들을 훔쳐가는 이 범죄는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백할머니는 최근 이웃집에 다녀왔다 크게 놀랐습니다. 자녀들에게 보내기 전 방앗간에 가기 위해 잠시 집 앞에 둔 고추 21근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50대 피해자가 마을회관 앞 CCTV에 찍히면서 이틀 만에 검거됐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늙은이가 혼자 살도록 자석들 주려고 사갖고 찍으려고 가까이 시켜서 놔둔 고추를 갖다가. 무안에서도 60대 농민이 창고 마당에 말려놓은 28만 원 상당의 고추를 도난당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 아닌데다 이번에도 2달이 지나도록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잡아. 저 한번 가져가보고 포기해. 부사 지어놓은 거 가져가면 안 좋지.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는 신고된 것만 135건. 농산물 출하 시기에 맞춰 양파와 마늘 수확기인 6, 7월과 벼와 배추, 고추 수확기인 9, 10, 11월에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범죄이라서 저희들이 신경 써서 꼭 검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경찰은 이달 말까지를 농산물 절도 예방 특별 형사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 보관 창고와 농산물 이동로 등의 순찰과 검문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 농가에 대해서 농협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태풍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복구 인력과 함께 복구 자금을 조합 상호 지원 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낙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 판매와 태풍 피해 복구 자금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고객의 특별 만기 연장과 이자 12개월 납입 유예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을 공동체 이익을 위해 공사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축사 신축을 막기 위해 경운기 등으로 도로를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53살 김모 씨 등 마을 주민 10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마을의 농로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00년 가까이 산 어르신이 평생 살면서 들었던 설화 이야기를 모은 책이 발간돼 화제입니다. 국내 최다 설화 모음집이라고 하는데요. 언어적 측면이나 학술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에도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가 좋아하는 농악놀이에 푹 빠져 있을 때 재빨리 도망치면 된다는 겁니다. 정글 음력 정을 보름이면 그 농악이 이것을 농악놀이를 하거든 녹tur에서. 그러면 이 호랑이가 그 농악을 좋아해요. 평생 나주에서 살아온 나종삼 씨는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이 해주던 지명의 유래, 영웅 이야기 등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전국의 이야기꾼들을 집에 초대해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의사냐요. 그래갖고 얘기 한 자리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 얘기를 잘하면 그때 아침에 밥상에서 소구또박이 한 마리 올라. 그래서 얘기 못하면 그 없어. 틈만 나면 주변에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종이에 제목을 빽빽히 적어 기억한 것이 수백 편. 그렇게 모은 이야기를 나주 지역의 설화를 조사하던 구비설화 전공자가 8개월에 걸쳐 녹취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어르신의 이야기를 엮어낸 건데요. 약 570여 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설화가 담긴 모음집입니다. 이번 자료는 나주 토박이의 사투리로 구술했다는 점에서 언어적 가치가 있고 방대한 이야기들은 추후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어르신이 구현하셨던 그 토박이 말을 저희가 그대로 디지털화해서 저희 나주 지역의 토박이 말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전승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자료 정리 차원에서 발간된 이번 책은 내년에 일반인도 읽기 쉬운 스토리북으로 만들어 배포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운전자 10명 가운데 1명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현상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6,800여 건, 해마다 2,0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서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 본인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180명 정도가 운전면허증을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반납을 했습니다. 3명 가운데 2명이 이렇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면허증 갱신을 할 때 받는 적성검사도 부담이지만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경찰 당국의 분석입니다.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교통시설이나 마트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참고할 만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 오늘 LG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벌입니다. 기아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LG를 상대로 가을 야구 첫 경기를 치르는데 시즌 5위로 1패를 안고 있어 2경기 모두 이겨야 준 플레이오프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오늘 선발 투수로 이번 시즌 15승을 거둔 헥터 노에시를, LG는 데이비드 허프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양팀 선수들은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순천 외교성을 배경으로 한 대하 역사 소설이 처음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임진왜란, 정유재란의 영웅 이순신이 아닌 지역의 민초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정유재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 앞서 순천 외교성 일대에서 2달여 동안 치러진 조명연합군과 왜군의 치열했던 전투. 이 외교성 전투를 배경으로 한 대하 역사 소설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장현필 작가의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은 그동안 영웅 중심의 소설에서 벗어나 지역의 민초들이 주인공으로 그려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백성 또한, 의병 또한 저는 영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우리적 사관에서 나는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소설 속에는 주인공 유정이라는 인물을 통해 힘없고 가련한 백성들의 가슴 시린 시련의 과정들이 생생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명나라 종군화가 작품으로 추정되는 정회기공도군에 묘사된 한 여인의 모습에 작가의 상상력이 더해져 금화라는 매력적인 인물도 탄생했습니다. 장 작가는 이 소설이 1598년 외교성 전투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량해전에서의 승전은 지역의 민초들이 중심이 된 치열했던 외교성 전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역사관을 전달하고자 한 겁니다. 정유재란의 거의 본질은 이 외교성 전투 2개월 안에 다 들어있는데 사실 우리가 본질을 모르고 마지막적 의미가 있는 그 하나만을 기억하고 있는 게 좀 아쉬워서. 지역의 외교성을 배경으로 하고 지역의 민초들을 주인공으로 한 첫 대하 역사 소설. 장 작가의 외교성을 품은 달빛 청춘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의 하이패스가 개통된 이후에 차량 통행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이순환도로 영업소에 따르면 지난 7월 하이패스가 개통된 송암 영업소는 석 달 동안 397만 8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만 대 이상 늘었습니다. 월별 통행량도 7월에 129만 대, 8월에 132만 대, 9월에 136만 대로 매달 3만 대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는 통행량이 증가할수록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서 재정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 교사들이 교원수 대비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258명의 교원들이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원 수를 기준으로 성비위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전남으로 21건이었으며 교원 10,000명당 11.2명이었습니다. 광주는 11건, 교원 10,000명당 7.8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항공기를 이용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최근 한국공항공사와 협약을 맺고 5인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해 여수를 방문할 경우 1인당 15,000원의 인센티브와 현지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도 전국 여행사에 이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홍보하고 여수시와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주말 동안 가을 추위가 찾아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아침 공기도 매우 차가운데요. 광주 기온 보시면 10.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다는 낮에 바람이 약하게 불고 햇살도 가득해서 추위가 조금은 누그러들겠습니다. 일교차 10도 정도 벌어지니까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구름 양상 보시면 우리 지역 오늘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가시거리는 20km로 탁 트여 있겠고요. 종일 공기질도 청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이하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이 19도, 나주와 화순 20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 남부 해상에서는 2.5m로 물결 조금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을 추위가 그리 길게 가지는 않아서 중반쯤이면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당분간 맑고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